아들이랑 꼭 같이 오셔야 합니다. 아니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병원 예약 문자를 꺼내려다 다시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창구를 조용히 등졌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며칠 뒤 같은 은행에서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이 자신의 계좌에서 손주 등록금을 인출하려다 학생이 쓸 거라면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좌는 본인 이름이었지만 사용자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범죄 자금을 막기 위한 상식적인 절차라고요. 그 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다르게 다가옵니다. 가장 일상적인 은행 창구에서 가장 익숙하던 순간이 낯설고 막막하게 바뀌는 이 현실. 그 안에 담긴 어떤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부모님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못 찾은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내 돈 앞에서조차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선 그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은행 지점. 평소 조용히 살던 79세 최인숙 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혼자 외출하셨습니다. 남편의 재활 치료비로 쓰려고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신 끝에 창구에 도착했는데 은행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곧이어 이어진 말은 차가웠습니다. 확인 서류가 없으면 지금 바로 인출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내가 평생 벌고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 그걸 왜 어디에 쓰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창고 유리 너머가 희미해질 만큼 눈앞이 흐려졌고 결국 돈도 못 찾은 채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하신 한마디가 가슴에 남습니다. 이젠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찾는 세상이 됐구나. 그날 이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지역 농협이나 소형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이 변화가 너무도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시니어의 존엄, 스스로의 경제적 선택권, 그리고 세대 간의 간극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 창구에서 당황하고 계십니다. 글씨는 작고 말은 어렵고 중요한 정보는 늘 맨 마지막에 전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은경입니다. 올해 68살이고 평생을 금융제도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전엔 금융감독원에서 일했어요. 35해를 그곳에서 보내며 은행제도 설계와 현장 점검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지요. 이젠 은퇴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 이렇게 다시 글을 꺼냅니다. 요즘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 돈 찾으려는데 서류를 내라 하더라고. 현금 좀 인출하려니까 사용 용도를 적으라던데 농협 갔더니 갑자기 안 된다고 막히더라. 처음엔 단순히 한두 사람의 경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은행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제도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분들 바로 고령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특히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려면 왜 찾으시나요? 무엇에 쓰시나요?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제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인데도 못 찾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릉 외곽 마을에 사는 76세 조복해 할머니,
남편 병원 수술비로 6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도 확인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그날은 그냥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다음 날 시간을 내 함께 가야만 했지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82세 한정수 어르신은 자녀에게 줄 이사 자금을 미리 찾으려다 3일 연속 출금이라는 이유로 의심 거래로 분류돼 지점장 사무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게 전부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더 많은 분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은 내 금고니까 내 돈은 내가 원할 때 꺼낼 수 있겠지.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통장 하나만 내밀면 웃으며 건네주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은행은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관리 기관이 되었습니다. 단지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왜 꺼내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디서 났는지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곳이 된 겁니다. 그게 왜 문제인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병원비인지, 자녀를 돕기 위한 생활비인지,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인지, 창구에서 몇 마디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다 이해받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서류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통장 하나면 충분했지요. 이젠 간단한 설명서 하나쯤은 들고 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 정말로 당국은 알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자금 세탁을 막고 불법 거래를 줄이고 범죄 자금을 추적하겠다는 취지. 다 옳은 방향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보게 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사회는 지금 현금 없는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찾으시려면 은행이 그 거래 내역을 반드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점마다 직원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때로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낯선 단어 하나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종이돈을 대신할 미래의 화폐입니다. 현금은 익명성이 있고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CBDC는 기록이 남습니다. 추적이 가능하고 때로는 사용에 제한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불편을 겪는 세대는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세대이고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문 기사 몇 줄로는 부족합니다. 뉴스는 빠르게 지나가고 글씨는 작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결국 이 흐름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쓰는 사람은 불편해져야 한다. 그래야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전환되니까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작은 창구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 외곽에 사는 77세 서정자 할머니는 무릎 수술 날짜가 잡혀 병원비로 6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정중히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 진단서나 예약 안내문 있으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은 수술비를 준비하지 못하고 아들이 퇴근한 후 함께 다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창구를 나오시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젠 돈 찾으려면 자식 허락도 받아야 하겠구먼. 경기 양평의 한 노모, 정명자 여사님은 올해로 83입니다. 몇 주 전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축의금으로 쓰려고 500만 원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도 조금 인출한 이력이 있었던 탓인지 창구 직원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3일간 인출 내역이 반복되고 있어서요. 혹시 자금 세탁 목적은 아니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 여사님은 지점장 사무실로 안내되셨고 정중하긴 했지만 의심이 담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돈을 나눠서 찾으시나요? 왜 현금으로 인출하시나요? 그 순간 여사님은 울컥하셨습니다. 평생을 아껴 쓰며 모은 돈, 아들 결혼식 날 손에 꼭 쥐어주려 했던 정성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내 돈도 눈치 보며 써야 하는 시대가 된 건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80세 배경이 할머니는 외손자의 대학 등록금 8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말했습니다. 학생이 사용하신다니 사용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라든가요. 자신의 계좌에서 찾는 돈인데도 설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럼 그냥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물러나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냥 오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다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내 돈인데도 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는지.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은행 창구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설명은 줄어들고 요구되는 서류는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억울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액 인출 전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500만 원 이상 인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은행에 미리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가시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오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 목적이 병원비, 교육비, 생활비라면 꼭 증빙을 챙기세요. 예를 들어 병원 예약 문자, 진단서, 입원 안내문, 등록금 고지서, 학생증 사본, 생활비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간단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직원의 딱딱한 태도에 상처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녀나 가족과 함께 가세요. 실제 용도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고 절차도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인출을 나눠 하실 때는 꼭 이유를 메모해 두시라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찾는 것이 부담되어 이틀, 사흘에 나눠서 인출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반복 출금이 의심거래로 분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에 미리 금액이 커서 나눠 찾는 거다 라고 짧게라도 말씀해 두세요. 직원이 기록해 두면 괜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창구를 활용해 보세요. 일부농협, 신협, 국민은행 등은 고령자 우대 창구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내 직원을 따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직원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제가 나이가 좀 있고 절차가 복잡하면 이해가 어려워서요. 그 한마디로 더 친절한 응대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전담 창구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르신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덜 겪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금 인출의 어려움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카드를 쓰는 일도 계좌로 돈을 보내는 일도 심지어 지갑 속 현금을 사용하는 것조차 모두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무궁화 프로젝트와 디지털 금융 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중앙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등장한 것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종이 없는 돈의 시대, 국가가 발행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돈의 시작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무엇에 썼는지가 전부 기록되고 필요하면 사용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금 사용이 불편해지는 단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타깃은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대, 바로 고령자층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복잡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시작된 이 제도 속에서 어르신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현금 인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체, 적금, 기부, 심지어 손주에게 주는 세뱃돈까지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록과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모르면 불편해지고 알면 피할 수 있는 시대. 지금 우리는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하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 변화가 빠른 것이 아니라 너무 낯설고 너무 가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통장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가면 직원이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 찾으실 건가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했지요. 이건 내 돈이니까 당연히 내가 꺼내 쓸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찾느냐는 질문이 먼저이고 그걸 증명해야 비로소 내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변화가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은 창구 앞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당황하고 속상해하고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주섬주섬 서류를 꺼내야 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그 억울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읽고 계신 당신이 그 정보를 전해줄 다리가 되어주신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그 변화 앞에서 조금 덜 당황하고 덜 상처받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아는 누군가.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옆집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대를 덜 억울하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정보는 공유되었을 때에만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젠 아는 사람이 지키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돈. 준비하고 지켜냅시다.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 한켠이 뭉클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신의 돈 앞에서도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픕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하고 이해하면 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찾는 일조차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설명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의 마음은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